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노동거래센터입니다. 저는 노무법인 노동과 인권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중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노동자는 감시적 노동자로 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노동자, 즉 간헐적으로 외부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노동에 비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피로도가 적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시적 노동자로 승인하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않고요.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휴일도 적용받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죠.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 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경비노동자분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인지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또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적용받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같이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하면 1개로 총 11개, 1년 근무한 후 다음 해에는 15개, 3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하루를 쉬면 연차휴가 2개가 공제됩니다.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5.5일 쉬고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7.5일 이상 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담들도 있었어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대체자를 내 돈으로 고용해야 된대요. 이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까요? 아니죠. 결국 받은 월급에서 하루치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결국 무급으로 쉰 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초소를 비워두거나 대체자가 꼭 필요하다면 회사 돈으로 대체자를 고용하는 게 맞는 거겠죠.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는 경비노동자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감시적 노동자가 아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건 청소노동자의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란 겁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요.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의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주휴일도 적용받습니다. 월급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줘야 되고요. 1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1주 6일치를 돈을 받고요. 1주 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분들은 1주 7일치를 받는 겁니다. 연차휴가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죠.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은 2년에 1개씩 추가로 내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상담 많죠. 연차휴가를 옆동 동료가 사용하면 내가 그 돈까지 청소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 경우에 임금 추가로 받을까요? 원래는 안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였다. 원래 3시까지 근무하는데 옆동까지 근무하느라 4시, 5시까지 근무했다. 돈 추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대청소 기간이에요. 바쁘죠. 아침 일찍 모여서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경비, 청소, 콜센터, 돌봄, 배달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제어, 밝기 등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부터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2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부터 적용받습니다.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 용역회사고요.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이죠.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휴게공간은 근무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환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조명의 밝기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여름철에 28도 이하, 겨울철 같은 경우는 18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시설을 갖춰야 하죠. 용역회사는 이러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조건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고요. 도급을 준 입주자 대표회의는 휴게시설 설치를 조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초소에서 많이 쉬시죠. 초소에 에어컨은 있나요? 난방을 위한 전기 매트는 있나요?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지하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죠? 환기시설은 잘 마련되어 있나요? 겨울같이 추운 날에 가면 지하라서 더 춥잖아요. 난방시설, 적어도 난방 매트는 있나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휴게 공간, 초소에 냉난방기 시설이 있는지, 지하에 있는 경우에 환기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입주민 갑질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고 잠이 안 온다면, 낙엽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출근하다 다쳤다면, 너무 오래 일하다가 뇌심혈관으로 쓰러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입주민 갑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이 안 온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세요. 의사 면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받아서 적응장애, 우울장애가 나오는 경우에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노동자분들 허리 어깨 정말 많이 쓰시죠? 허리 어깨를 계속 사용하다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일한 기간을 확인한 후에 5년 이상 근무했다고 생각하면 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아픈 거 아닐까?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근하다 다친 경우, 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담이 있어요. 경비 노동자인데 첫 출근 날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 산업재해일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네, 산업재해입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는 아닌데 잠시 서 있었어요. 근데 넘어진 겁니다. 머리를 다쳐서 외상성 뇌뇌출혈이 발생했대요. 이 경우도 당연히 산업재해죠. 퇴근하는 중에 잠시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오면서 다친 경우도 이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경비 노동자분들은 24시간 내내 아파트에서 일하죠. 입주민보다 아파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휴게 시간은 10시간, 12시간이나 됩니다. 다만 휴게 시간에도 외부에 나가 쉴 수 없고요. 아파트에서 계속 쉬게 되고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효소에서 계속 쉬면서 입주민들을 응대해야 됩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에 휴게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순찰로 인해서 5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휴게 공간이 없어서 초소에서 쉬는 경우에는 이 야간 휴게 시간은 전부 다 업무 시간으로 봅니다. 이 업무 시간이 12주 평균 1주 60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 4주 평균 64시간 이상이라면 뇌심혈관으로 쓰러진 다음에 업무로 인해서 쓰러진 것으로 봅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뇌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24시간 중에 10시간이 휴게 시간이래요. 야간에는 6시간이 휴게 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씩 순찰을 돌려요.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죠. 이 야간 시간 전부를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 60시간이 넘어가네요. 이분 70대가 넘으셨거든요. 이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경비 청소 노동자의 근로시간, 휴게시설, 산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입주민 갑질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해고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았거나 산재를 당했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